풀스테이트 통영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자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통영 분양가격 비교 및 통영시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분양 일정, 두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 세 번째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다섯 번째 분양 가격 및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통영시 아파트 매매 및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일정을 살펴보면 2월 28일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3월 2일자에 1순위가 있겠고 3월 3일은 일반 2순위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3월 10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2월 18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통영시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전매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단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신청 지역 및 대상은 통영,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통영 거주자를 우선하겠다.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추첨제, 가점제 비율을 한번 보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20%로 진행되고 추첨제 80%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대출 일정은 차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 신고가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미제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인지세 납부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당첨자로 선정됐을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는 거. 특별 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세대 내 2명 이상 신청해서 당첨된다 손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10년 장기 복무군인에 대해서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즉 통영시로 거주하는 것으로 청약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신청 취소는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는 가능한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신청 취소,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부양가족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빼고 가점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점제 당첨이 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 있으면 추첨제로 청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비 입주자 선정은 100%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취하층 우선 배정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는 만 65세 이상인 자, 2호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3호는 미성년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자녀 이렇게 있는데 혹시라도 1, 2, 3호가 경쟁이 있다 손치면 1호와 2호를 3호보다는 먼저 배정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소형 저가주택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소형 저가주택으로 판명이 된다. 이런 정의가 있고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신규 계약자는 공급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사신 분들은 매매대금 완납일 날 이렇게 주택으로 보겠다. 근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입니다. 이 이후에 산 것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다시 한번 알아보면 청약통장은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모두 다 필요하겠습니다. 모두 필요하고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생애 최초 1순위는 모두 6개월 이상만 경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 기준 또는 자산을 보는 게 있는데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기준을 보겠다 이런 뜻이고 1순위는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를 1순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00만 원만 예치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 그 다음에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 모든 면적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혹시라도 경쟁이 있으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우선 배점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혹시라도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자녀 수가 같으면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되겠고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세대수의 50%를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는 소득 기준 14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탈락되면 2번에 와서 다시 한번 할 수가 있고 남은 주택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을 충족했을 경우 이때 부동산 가격은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또 안 되신 분들은 3번에 와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혼부부 경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자는 어떤 분이냐? 혼인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통영시 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세 번째로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세대수의 50%를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고 세대수의 20%를 소득기준 16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탈락된 분은 당연히 또 2번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남은 주택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을 충족하는 자, 즉 3억 3,100만 원을 충족하는 자하고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탈락되신 분은 다시 한번 3번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경쟁이 있으면 해당 건설지역 통영시 거주자를 우선하겠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있으면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인구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는 통영시 광도면 중림리 327번지 1원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총 6개 동 78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 공급이 345세대, 일반 공급이 439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고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금액 5구 A타입 21층을 보면 3억 2,100만 원이고 확장비가 1,494만 원입니다. 총 분양가는 3억 3,594만 원이 되겠고 5구 B타입 21층을 보면 분양가가 3억 1,280만 원, 확장비 1,493만 원, 총 3억 2,773만 원이 되겠고 76 타입 21층을 보면 분양가가 4억 870만 원, 확장비 1,893만 원, 총 분양가 4억 2,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84A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총 분양가가 4억 5,040만 원에 확장비가 2,076만 원, 총 분양가는 4억 7,116만 원이 되겠고 84B 타입 21층을 보면 4억 3,820만 원, 확장비 2,081만 원, 총 분양가 4억 5,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109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5억 8,270만 원, 확장비 2,659만 원, 총 분양가 6억 929만 원이 되겠고 145 타입 21층을 보면 분양가가 7억 9,330만 원, 확장비 3,550만 원, 총 분양가 8억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상 옵션은 별도이기 때문에 유상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비교해 보면 통영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21년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 개 단지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통영 같은 경우는 광도면에 들어가는데 4억 7,116만 원에 확장비 포함한 금액 84A 타입 21층 기준으로 4억 7천 정도 됐었는데 21년도 3월달 광도면에 들어간 D L본 같은 경우는 3억 8천대, 그다음에 이것도 84A 타입 17층으로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년도 1월달 용남면에 들어간 통영 더 UL 윈섬 요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대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뭐 확장비는 무상으로 들어갔고 2억 7천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통영시 전체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를 자료 받아가지고 오늘자로 자료 받았습니다. 통계 분석해 봤더니 2013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영시 광도면 84타입 평균이 한 2억 9,688만 원. 그다음에 통영시 광도면의 84타입 최고가가 4억 1천만 원인데 이게 21년도 9월 달에 주영 더 팰리스 5차가 4억 1천에 거래가 됐고 통영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4타입 평균은 한 2억 9,959만 원. 84타입 최고가는 통영 해머로 오션 힐이 21년도 5월달 10층이 4억 5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승률을 따져보면 DL본보다는 한 22% 정도가 높았고 통영 더유엘 윈선보다는 72% 정도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거래가 대비를 보면 2013년도 이후에 입주한 84타입 평균 대비 광도면보다는 한 58% 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고 통영시 광도면 최고가 대비보다도 한 15% 정도, 그 다음에 통영시 평균 매매가 대비는 57.2% 정도, 그 다음에 통영시 최고 매매가 대비보다도 4.7% 높게 됐습니다. 이게 현재 분양 가격이 최고 분양 가격이 되겠습니다. 통영시 아파트 매매 흐름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1월 달에 194건으로 최고 거래량을 보였고 21년도에는 1월 달과 3월 달 193건이 월별 최고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년 대비 20년도 평균이 131건이었는데 21년도에는 144건으로 9.9% 정도 매매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22년도 1월달 거래 건수를 보면 100건으로 12월 달 115건. 이게 뭐 거래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한 뭐 12월 달 수준에서 거래 건수는 보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매매 건수 감소하는 것보다는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아이고 여기 지금 통영시인데 수정이 안 됐네. 통영시 아파트 84타입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1월 달 2억 4천대로 최고 월별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고 21년도에는 12월 달 2억 5천대로 최고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아래 차트는 통영시 8사 타입 전체고 위에 차트는 13년도 이후에 입주한 평균 매매 금액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완만한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때 뭐 4사분기 이후 이쪽은 조금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번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20년도에는 한 2억 2천이었었는데 21년도에는 2억 4천으로 5.2%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년도 연평균 13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가 2억 7천이었었는데 21년도 아이고 여기도 좀 못타났네요. 2억 9천대로 7.5% 정도. 이게 뭐 신축이 약간 구축보다는 더 상승을 했다는 거, 요것도 지금 못하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영시 아파트 최고 매매가 분석을 보면 84 타입을 보면 20년도에는 9월 달 3억 8천이 최고 거래가액을 보였는데 21년도에는 5월 달에 4억 5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고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21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게 뭐 차이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는 20년도에 최고가 3억 8천에서 21년도는 4억 5천으로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는 18.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통영시 아파트 동별 평균 매매 금액 상승률을 한번 보면 눈에 띄는 데가 인평동이 20년도 1억에서 1억 4천으로 약 4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도천동 같은 경우도 1억 6천대에서 1억 9천대로 2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들어간 광도면 같은 경우는 2억 4천대에서 2억 5천대로 한 6.2% 정도 상승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통영시가 한 5.2%, 2억 2천에서 2억 4천으로 한 5.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이렇게 서우동 같은 경우는 2억 4천에서 2억대로 16.7% 가장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태평동 같은 경우도 1억 4,800에서 1억 3천대로 9.9% 정도 전년 대비 평균 매매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21년도 통영시 아파트 동별 평균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광도면 같은 경우는 2억 5천대, 그다음에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는 데가 북신동으로 2억 6천대. 그러니까 전년에는 한 2억 8천대였었는데 21년도에는 2억 6천대로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높은 평균 매매 금액을 보였고 무전동 같은 경우도 2억 3억대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통영시 전체적으로 한 2억 4천대 이 정도 평균 매매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영시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21년도에는 입주가 거의 없었고 22년도에도 한 506세대, 23년도에는 136세대, 24년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부족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5년도는 참고적으로 한 784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저희 사무실 위치는 전북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